자, 품사와 명사 시리즈는 지난 시간에 했고, 첫 번째가 챕터 1의 1강이 명사와 동사로 문장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12페이지인데, 12페이지 말고 13페이지로 바로 제가 넘어왔어요. 기본적인 거는 기존의 영어 장문 프로젝트 동영상에 언급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제가 보충 태그라고 해서, 여기 지금 밑에 보충 태그, 이렇게 해서 문장 형식을 한번 이렇게 언급을 간단하게나마 해뒀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문장 형식 5가지, 즉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자,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1형식은 주어 동사, 그죠? 2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이때 보어를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부르죠. 여기 보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고,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개. 요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개념은 4형식.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챕터 4에 챕터 3의 4형식, 즉 90페이지네요. 90페이지 보면 간접 목적어의 개념이 뭔지는 잘 나와 있어요. 간접 목적어라는 건 보통 3형식에서 to 누구누구, for 누구누구, 즉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뭐 이런 의미로 자주 붙던 요것들이 전치사를 없애고 그냥 목적어라는 걸로 변신해서 첨가된 거죠.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데, 보어가 들어간 게 지금 2형식이 여기 보어가 있고요. 5형식에 보어가 있죠. 즉 보어라는 개념은 컴플러먼트라 그러죠. 문장을 완성시켜 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보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요 2형식에서 주격 보어라고 불리는 보어는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가, 주어가 누구인가를 뜻하는 거고, 5형식의 보어라는 건 우리가 이름을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결국에 주어가 아니라 여기 동사 뒤에 따라온 요 목적어, 즉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가, 이런 개념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각 문장 형식은, 특히 여기 4형식, 5형식에 대한 개념은 이 책의 90페이지하고 9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대충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는 다른 걸 약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1형식은 가장 간단하고, 2형식은 좀 더 복잡하고, 3형식도 2형식하고 비슷하고, 4형식은 더 복잡하고, 5형식은 더 복잡하냐. 사실은 문장 형식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장 형식 자체가 문장이 복잡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건 동사죠. 동사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뒤에 필요한 성분들이 이렇게 있기 마련입니다. 즉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장 형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건 여기 나오는 기본 뼈대인 문장 5형식에 필요한 이 성분들이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맵에서 언급한 수식어구죠. 수식어구. 수식어구라는 건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즉 부사 시리즈, 부사 시리즈와 형용사 시리즈, 형용사 시리즈, 얘들 때문에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이 자체의 뼈대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장 형식에 대한 문제를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문장 형식 자체 때문에 문장이 어렵고 복잡해진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문법 문제를 너무 많이 접해서 그래요. 사실 얘들이 아니고 우리가 활용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사 시리즈와 형용사 시리즈, 즉 수식해주는 놈들 때문에 문장이 길고 복잡해진다. 결국 얘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뼈대야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부사 시리즈와 형용사 시리즈,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어의 능숙함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하면 이래요. 1형식 같은 경우 주어 동사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 잘 있습니까? I sleep.
나 잔다. 뭐 이런 문장. 물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이렇게 끝나는 문장 거의 없어요. 이유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동사 뒤에 부사 시리즈가 막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자, 부사 시리즈 우리가 맵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살짝 보드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부사 시리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부사 시리즈 쭉 나올 수 있습니까? 부사 시리즈 그러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정사, 분사 요 5가지입니다. 요 5가지가 마음대로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5가지가 형태상 이렇지만 부사 시리즈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많아봤자 4가지죠. 5가지라고 할까요? when, where, why, how라는 이 형태로 보면 4가지인데 how의 뜻이 얼마나 또는 어떻게라는 2가지 뜻이 때문에 총 5가지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이 5가지의 의미를 이 5가지의 부사 시리즈가 여기저기 막 분포해서 문장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던 I sleep 말고 I cried 한번 해볼까요? I cried. 나 울었어. 이게 전형적인 일형식 문장입니다. cry라는 동사는 뒤에 아무것도 보호나 목적어가 필요 없는 일형식 동사죠. 주어, 동사. 그런데 이렇게 안 끝나고 여기에 뭐가 붙느냐 하면 자, 한번 넣어볼까요? how의 개념을 한번 넣어봅시다. 어떻게 그랬냐? I cried, 어떻게 할까? I cried, sadly. 자, 슬프게 울었다. 그럼 how의 개념이 왔어요. 어떻게라는 의미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슬프게 울었냐 하면 very sadly, 아주 슬프게 울었다. 자, 됐죠? 부사 2개가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부사구 한번 넣어볼까요? 부사구 뭐 있을까요? for, 뭐 할까요? for the cat 이렇게 해볼까요? 그 고양이를 위해서, 고양이 때문에 울었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부사구가 왜 울었냐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사구가 하나 들어갔어요. 자, 이 캣이 어떤 건지는 또 형용사 시리즈가 꾸밀 테니까 됐고, 그럼 여기다 부사절을 한번 넣어볼까요? 부사절 한번 해봅시다. 뭐가 좋을까? because 한번 해볼까요? because it was going to be sold.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뭔 소리냐면 그냥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건데 나는 울었다 억수로 슬프게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고양이가 팔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슬프게 울은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I cried라는 기본 뼈대는 이게 답니다. 그런데 부사가 첨가가 되고 부사구가 첨가가 되고 부사절이 첨가가 돼서 문장이 몇 배나 커졌죠. 자, 이게 바로 부사라는 놈들입니다. 자, 물론 이제 부정사나 분사도 여기 넣어야 되겠지만 한번 뭐 분사 같은 경우는 동시로 앞에 한번 넣어볼까요? 동시 그러면 공부하신 분들은 동시의 개념 동시 알겠지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뭔 소리냐 하겠지만 분사가 이 부사 시리즈의 우리 책에 76페이지에 있나요? 꼭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뭐랄까요? 생각하면서라고 할까요? 기억하면서 해볼까요? remembering 뭐를? the days 어떤 날들을. 자, 여기서는 with 한번 넣어볼까요? with the cat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거를 I 앞에 한번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사공리입니다. 분사예요. 동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고양이와 함께 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슬프게 울었다. 고양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팔려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된 거죠. 자, 부정사는 지금 여기에 넣긴 좀 그렇고 뭐 다른 문장에서도 한번 넣어볼게요. 어쨌든 I cried라는 이 짧은 일형식 문장이 부사 시리즈 몇 개 들어가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식 어구의 힘입니다. 자, 됐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사 시리즈가 어디만 들어갑니까? 1형식에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 수식 어구 부사 시리즈는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또는 주어 앞에까지 자리를 잡죠. 그래서 어디든지 파고들어서 문장 여기저기에 들어가서 언제냐, when, where, 어디냐, why, 왜냐, how, 얼마나 또는 어떻게냐 이 의미를 여기저기에서 막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수식어구 부사 시리즈 때문에 1차적으로 문장이 커지고 복잡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형식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형식 자체가 어렵다라는 편견을 가지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형용사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형용사 시리즈는 다 아시다시피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죠? 형용사 시리즈도 5개 쭉 나와야 돼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정사, 분사. 이 형용사 시리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지금 여기서 문장 형식을 쭉 제가 적어뒀는데 명사가 들어간 자리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는 반드시 명사입니다. 그죠? 여기 주어. 모든 주어는 반드시 명사죠.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입니다. 여기 지금 목적어들. 그리고 보호는 명사보호 아니면 형용사보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명사가 올 확률이 50%예요. 그럼 여기 보호에도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장 성분 자리에는 명사가 오거나 반드시 와야 되거나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명사들이 단순히 단어인 명사로 등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단순히 단어일 때는 예를 들면 인칭 대명사 I, we, she, it, they 뭐 이런 대명사인 경우야 단순 명사들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오겠지만 명사들이 올 때는 얘들이 일반적으로는 명사구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자, 이것도 한번 보드를 띄워서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봅시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게 이래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아이고, 요걸 이런 식으로 하고 보어,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자, 지금 여기에 다시 동그라미를 치면 주어 자리, 여기, 그리고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까지 명사들이 포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명사들이 올 때 이 자리에 대부분은 명사구가 오게 됩니다. 명사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문 프로젝트 2권에서 책의 3분의 2가 명사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 이 개념이 지금 명사구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면 작문 프로젝트 2권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챕터 4의 이 책에서는 104페이지부터가 전부 명사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어떤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시리즈, 즉 형용사, 그리고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 얘들 단어 형태들은 앞에서 명사를 꾸미고 뒤에서 형용사 구, 형용사 절, 부정사, 분사. 자, 이렇게 다 구입니다. 얘들은 부정사구, 분사구. 그러니까 구나 절의 개념들은 뒤에서 명사를 꾸며서 이 명사가 커져서 이 덩어리가 명사구가 돼서 얘들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사구, 즉 수식하는 형용사 시리즈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장 형식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가 쉬워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놈은 또 왜 안 지워지나? 자, 어쨌든 그럼 명사구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캣, 아까 캣 나왔으니까 캣 한번 봅시다. 어떤 캣이냐 하면 뭐 할까요? little, 아주 조그마한 캣, 작은 고양이라고 해봅시다. 작은 고양이. 이렇게 되면 명사구가 됐죠. 그리고 뒤에 형용사 구를 한번 넣어볼까요? with long tail 해볼까요? 긴 꼬리를 가진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형용사 절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만약 문장이 주어였다면 이런 게 되겠죠. 고양이인데 that cries like a bird 할까요? 자, 좀 이상하네. 새처럼 울어대는 그런 고양이요. 고양이가 우는데 새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얘가 만약 목적어였다면 명사고 이렇게 만들어요. 캣은 캣인데 어떻게 할까요? I found on the street. 자, 내가 길에서 주운 데려온 고양이 이렇게 봅시다. 또 길어졌네요. 또
어떤 고양이 해볼까요? sold, 팔린 고양이 해봅시다. 아까 팔린다라는 뜻이니까 sold to the man.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작은 고양이라는 단어가 어린 고양이, 작은 고양이, 긴 꼬리를 가진 고양이, 새처럼 오는 고양이, 내가 길에서 주운 고양이, 그 남자에게 팔려간 고양이 이렇게 됐죠. 또 여기서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테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사구화 시키면 테일이 또 더 길어지겠죠. 어떤 테일이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새는 새인데 또 어떤 새냐 하면 하고 더 길어질 수가 있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사구의 확장성은 부사 시리즈보다 더 강렬해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명사구처럼 명사구 형태로 확장이 되다 보면 문장이 형식과 상관없이 복잡하고 아주 난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돌아가 볼게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냐 하면 첫 번째 깨야 될 개념, 문장 형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부사 시리즈가 붙는다. 이 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입니다. 자,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형식 동사라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비동사가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고, 또 주어의 상태가 변한다라는 개념, 변화동사, become형, become, get, grow, go, come, turn, fall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일정 시간 유지된다, remain, stay, keep 이런 동사들이 있었고, 또 뭐 감각되는 거죠. 주어가 어떻게 보이느냐, 뭐뭐처럼 보인다, look 그리고 뭐 여기서는 또 뭐 seem 있었죠, seem. 그리고 feel 어떻게 느껴진다, sound 어떻게 들린다, taste 이런 거 있었죠. smell 이런 거. 자, 이렇게 이 형식 동사는 여기에 제가 이 책에는 장문 프로젝트에 없던 뭐 prove나 어떤 뭘로 증명되다, 드러나다 또는 look하고 같은, seem하고 같은 뜻의 appear 같은 거 약간 2개 정도를 첨가해 놓았습니다. 그건 이 형식 가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이 형식 동사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외울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1형식 동사나 3형식 동사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2형식 동사는 여기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외워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주어의 상태가 어떠하다,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떤 상태로 유지되다, 어떻게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거 말고 꼭 말해야 될 게 이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느냐, 자, 이 보호 자리에 보호가 명사 보호냐 형용사 보호냐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형식 보호 자리에는 명사 시리즈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 시리즈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사 시리즈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까지 얘들이 올 수 있죠. 동명사. 그런데 이 형용사 시리즈가 올 때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져요. 약간 지우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형용사 시리즈 그러면 형용사 시리즈는 누가 있냐 하면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리고 부정사 그리고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가. 자, 그러면 이 원래대로 하면 얘들이 전부 다 보호자리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뭐냐면 형용사절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지 보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절은 보호자리에는 올 일이 없어요. 반드시 명사를 꾸미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보호자리에 형용사나 형용사구, 부정사, 분사가 온다라는 개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동사나 become형 동사나 아니면 remain형 동사나 look 같은 감각동사나 이 네 가지 이형식 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따라온다면 얘들 뒤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구가 올 수도 있고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분사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약간 이야기해 봐야 될 게 너무 깊이 들어가나? 자,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다른 건 됐는데요. 주어가 오고 비동사가 왔다 칩시다. 형용사가 오는 건 쉽죠. 예를 들면 I am hungry. 자, 이건 쉽잖아요. I'm hungry. 나 배고파. 주어, 비동사, 형용사 보호.
그런데 형용사구가 올 때도 쉬워요. 형용사구는 여기서 대부분 전치사구니까 I am with 누구랑 같이 있다. I am at 어디에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하면 쉽잖아요. 형용사구도 쉬워요. 형용사절은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빼고 투부정사와 분사가 온다라는 개념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건 제가 장문 프로젝트 강의할 때는 살짝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깊이 있게는 안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깊이 있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까요? The King이라고. The King. 왕이 was 다음에 자, 한번 봐요. 여기에 to visit us today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장입니까? 주어가 왕이고 동사가 비동사예요. 그런데 뒤에 to 부정사가 왔네요. To visit us today. 자, 여기에 비동사, 이형식 비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to 부정사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to 부정사는 형용사 시리즈입니다. 왜냐하면 the king하고 to 부정사가 서로 같은 게 아니죠. 이 to 부정사가 명사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my dream was to 뭐뭐뭐, 내 꿈은 뭐뭐가 되는 거였다. 즉 주어와 비동사와 to 부정사가 서로 이 주어와 to 부정사가 같아야 되는 거죠. 즉 my dream is to be a superstar 이렇게 되면 이때는 to be a superstar나 my dream이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to 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왕과 방문하다가 같은 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용사 시리즈가 비동사 다음에 오면 이걸 우리가 B2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B2 용법이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B2 용법은요, 마치 형식 조동사, 즉 will, can 같은 뭐 should, 경우에 따라서 should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will, can이 많은데 이런 형식 조동사의 개념 대신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will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시다. The king will visit us today. 왕이 오늘 우리를 방문할 거야 라는 문장 will이었는데 이걸 약간 형식적으로 사용할 때 B2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B2 용법은 일상생활에서는 빈도가 높지 않지만 사용하는 빈도가 신문의 기사나 아니면 약간 어떤 포멀한, 즉 공식적인 어떤 그런 뭐 대통령이 어디를 뭐 방문한다거나 무슨 뭐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린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쓰일 때 많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B2 용법. 그래서 B2 용법이라는 거 한번 여기서 귀에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형식 문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보호가 왔는데 여기 보호가 이렇게 왔는데 보호 자리에 형용사절로 쓰이는 to 부정사가 등장을 하면 주어와 보호가 서로 같지 않은 게 돼요. 이때 B2 용법이라는 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B2 용법은 앞뒤 문맥에 맞게 형식 조동사의 개념을 대신해서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정도로 언급을 해 두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투부정사 말고 분사가 보호 자리에 온다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자, 주어, 비동사가 왔는데 분사라는 건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잖아요. 자, 물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존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nteresting 같은 거, interesting. 이건 형용사로 아예 단어 사전에 나오죠. 형용사로 흥미있는, 재미있는.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 형태, 예를 들면 surprised, 논란이라는 과거분사 형용사가 아예 사전에 나와요. 형용사로. 이런 경우는 현재분사건 과거분사건 얘들이 형용사로 취급되니까 어려울 게 없겠죠. 예를 들어서 they were interesting. 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걔들은 아주 재밌었다. 또는 they were surprised. 걔들은 놀랐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용사처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오는 것들이 이런 형용사로 분류되지 않은 것들이 온다라는 개념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 형식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아주 쉽게 I was dreaming 해봅시다. I was dreaming.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dreaming이라는 게 형용사로 사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dream이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가 된 거죠. 그러면 나는 꿈꾸고 있었다라는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일까요? 이거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dream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만약에 dream을 동사로 봐서 이걸 진행형이다라고 하면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 덩어리가 동사가 돼서 일형식 문장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을까요? 여기 비동사가 문장의 주어고, 동사고 서술어고 얘는 보호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 성립을 할까요? 자, 다시 말해 볼게요. 현재 분사는 어디까지나 형용사에 속하게 돼요. 형용사에 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를 동사로 보고 비동사를 얘로 문장의 동사로 보고 얘는 보호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완전히 틀렸을까요? 자, 이것도 문제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진행형이라고 해서 뒤에 좀 더 있으면 좋겠네요. 얘를 약간 더 바꿔서 목적어까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I was making 뭐 할까요? making a boat. 자, 나는 보트를 만들고 있었다. 이런 문장이라고 할 때 얘가 주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돼요. 얘가 동사죠. 진행형 동사고 얘가 목적어가 돼서 삼형식 문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주어고 비동사가 동사고 얘는 현재 분사로 보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주 많은 보편적인 문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배우는 문법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얘는 주어, 얘는 비동사, 얘는 보호.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다 갖췄어요. 현재 분사 군데 분사구는 형용사에 속하니까 얘를 보호로 본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를 주어, 얘를 진행형 동사, 이 덩어리를 진행형 동사라고 보고 얘를 목적으로 봐서 삼형식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여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자,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자, 어쨌든 요 이 형식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이 형식의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동사를 정리해 두시라는 겁니다. 이 형식 동사는 이 책에 좀 있으면 나오죠.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 익혀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삼형식 넘어가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가장 간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하고 잘만 누가 뭐뭇을 뭐뭐하다.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삼형식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명사 시리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구가 올 수도 있고 명사절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명사절이 변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명사와 명사구가 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자, 명사절 접속사 쭉 부르실 수 있나요? that, if, whether,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의문사들 쭉 이렇게. 자, 이렇게 명사절이 동사 뒤에 따라오는 이 삼형식 동사들이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하기에 좋아하는 동사들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여기가 say라는 게 있고 입으로 하는 것 중에 say, 머리로 하는 것 중에 think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 두 개는 대표적인 뒤에 대절 또는 어떤 다른 명사절을 목적으로 쓰기 좋아하는 삼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자, 명사절 한번 써볼게요. 나는 그가 바보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 영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말도 이 명사절이 이런 특정 동사들 뒤에는 자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절을 즐겨 쓰는 삼형식 동사라는 게 우리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지금 쭉 훑어보니까 어디 있나요? 14, 즉 44페이지에 가면 아마 명사절을 목적으로 즐겨 쓰는 동사들이 나와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즐겨 쓰는 동사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책에
4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닌가? 42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삼형식이라는 건 따로 공부할 게 없지만 뭐는 정리해둬야 된다? 여기 동사 뒤에 명사절을 즐겨 쓰는 동사, 투부정사를 즐겨 쓰는 동사, 동명사를 즐겨 쓰는 동사,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얘를 써야 되거나 얘를 써야 되는 동사, 또는 둘 다 써도 되는 동사, 또는 둘 다 써도 되는데 뜻이 달라지는 동사, 이렇게 해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종이 한 장, 포스트잇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A4용지에 자, 요렇게 삼형식 동사 중에 명사절을 즐겨 쓰는 동사 쭉쭉쭉쭉쭉쭉, 부정사를 즐겨 쓰는 동사 쭉쭉쭉쭉쭉, 동명사를 즐겨 쓰는 동사. 자, 이거는 공부하는 학생 차원에서는 반드시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가 아니고 영어를 활발하게 사용하시려면 얘들을 꼭 정리해서 언제든지 상황에 필요할 때 동사를 꺼내 써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게 삼형식 문장의 공부죠. 다른 게 없어요. 자, 이제는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사형식은 그냥 우리 책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지? 자, 사형식은 그냥 우리 책 여기 사형식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사형식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자, 직목, 강목 별거 없고, 자, 오형식 문장도 여기 동사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방금 삼형식 동사를 정리한 것처럼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데 이 보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어 자리에 오는 게 투부정사이거나 아니면 투부정사 이외의 것이거나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제 책에. 그래서 이거는 97페이지가 아니고 94페이지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에서 쭉 정리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을 쓰는 동사 또는 약간 특수한 오형식 동사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아까 삼형식처럼 눈에 딱 보이게 정리해서 익혀 두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문장 형식 자체에 대한 공부는 별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가 높아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의 5가지 문장 형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해 두실 게 있는데요. 동사를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1형식 동사는 정리할 게 없어요. 2형식 동사는 몇 개 안 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3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오느냐 아니면 준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즐겨 쓰는 동사가 3가지로 나뉩니다. 즉 명사절을 즐겨 쓰는 놈, 부정사를 쓰는 놈, 동명사를 쓰는 놈 따로따로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고, 4형식 동사는 또 몇 개 안 돼요.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고, 5형식 동사는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그 외의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차피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형식 동사 정리, 3형식 동사 정리, 4형식 동사는 뭐 그냥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정리해 두시면 좋죠. 4형식 동사 정리, 5형식 동사 정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별 게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다고요? 여기 1형식이건 2형식이건 3형, 4, 5형식이건 앞이나 뒤에 자유롭게 와서 when, where, why, how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사 시리즈가 여기저기 막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다. 또 하나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와 보호 자리에 명사 시리즈들이 온다. 명사 시리즈가 오기 때문에, 즉 명사구가 오기 때문에 형용사 시리즈에 대한 공부가 뒷받침이 안 되면 기본 문장 외에 길고 복잡한 문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거꾸로 말하면 명사구가 익숙해지면 문장 형식과 상관없이 문장을 보는 눈은 달라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여기 또한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변하는 수동태 역시 이렇게 해서 문장 형식에 제가 넣어놨어요. 자, 이거는 왜 여기 제가 언급을 해뒀냐면요. 수동태라는, 자, 이 패시브, 수동태라는 형태와 능동태, 액티브라는 이 2가지 패턴은요, 문법이 아닙니다. 수동태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장 형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동태 개념은 아주 극명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동태의 기본 개념이 바로 여기 이 형식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개념이에요. 이 형식 보호 자리에 자 이거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왔는데 여기에 과거 분사는 분명히 형용사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보호로 이 형식 보호에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형식 공부가 확실하다면 수동태는 별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수동태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 형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어 BPP가 되는 뭐뭐가 되다, 지다, 이히다, 받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이 책에 몇 페이지냐면 이 책의 85페이지 수동태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동태에서 3형식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4형식은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가지가 존재하고 5형식은 목적어가 하나니까 하나. 즉 3, 4, 5형식에 대한 수동태 개념이 각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하나의 문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즉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어의 문장 형식에는 5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있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 2, 3, 5형식, 능동태 5형식과 수동태 3가지 또는 4가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 자체의 문장 형식으로 봐도 될 만큼 얘는 중요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지 수동태라는 문장 형식을 수동태에서 따로 막 문법처럼 공부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건 또 수동태 가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두섭게 말을 했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문장 형식 절대 어렵지 않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가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되 이게 아니라 앞뒤에 붙는 수식어구와 단지 여기 동사만 정리해 두면 된다라는 걸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수동태는 또 다른 문장 형식이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수동태라는 게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영어 작문 프로젝트에서 라이팅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말에 되다, 뭐뭐가 되다, 되다, 뭐뭐 되다, 먹히다, 지어지다, 뭐 이상한데 되다, 이히다, 받다. 자, 이 개념이 우리도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미 수동태가 마치 우리가 수동태를 우리말에선 피동이라고 부르죠. 피동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문법으로 공부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것처럼 영어도 이 수동태라는 개념을 문법으로 공부해 두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BPP입니다. BPP. 마치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따라오면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형의 형용사가 따라온다라는 것처럼 이해를 해두시면 간단한 거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그렇게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또 이렇게 정신없이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38분 13초. 자, 2분 남았다 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어의 5가지 문장 형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적어 뒀어요. 요렇게. 자, 각 목적어가 어렵다기보다 가끔 보호가 약간 힘든 경우가 있어요. 특히 5형식은 보호 자리에 오는 놈들 때문에 이 동사가 좀 까다롭게 정리가 된다는 것 때문에 보호가 목적어보다 훨씬 까다로우면 더 까다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문장 형식 때문에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맵을 한번 그리고 강의를 끝내고 싶은데 맵을 그려볼게요.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품사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죠. 기능을 화살표를 꼽으면 주어 자리에 오는 건 명사, 목적어도 명사,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또 명사는 보호 자리에도 갈 수 있네요. 자, 형용사는 어디에 오느냐 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부사는 오로지 수식하는 역할만 합니다. 즉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자기 자신을 수식하면서 when, where, why, how의 개념을 전달합니다. 자, 이게 기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명사 시리즈가 명사와 명사구가 있고 명사절이 있고 동명사가 있고 부정사가 있어요. 요 5가지가 바로 명사 시리즈인데
다시 말하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명사가 갈 때 명사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사 자리에 명사구, 명사절, 동명사, 부정사가 다 갈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가면 요때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요 명사절이냐 동명사냐 부정사냐가 정리되기 때문에 요 동사 삼형식 동사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형용사 시리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리고 부정사와 분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명사를 꾸며서 명사구를 만드니까 명사구는 너무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고, 보호 자리에 이 형용사 시리즈가 올 때는, 자, 형용사도 보호 자리에 올 수 있고, 형용사구도 올 수 있고, 부정사도 오고, 분사도 오죠. 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이렇게 오면 비투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분사가 오면, 현재 분사가 오면 마치 현재 진행형, 과거 분사가 오면 마치 수동태의 개념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단, 형용사절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은 하지만 보호 자리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부사 시리즈는 부사, 구, 부사절, 부정사, 분사 이렇게 해서 형용사 시리즈하고 똑같죠. 그런데 부사 시리즈가 이렇게 와서 얘들이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건 when, where, why, how의 개념을 문장에 전달하는데 이 5가지 형태들이 전달하죠. 얘들은 문장의 주어 앞이나 또는 동사 뒤 또는 문장 끝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 포진해서 여기저기 막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부사 시리즈를 공부 안 하면 영어의 복잡한 형태는 풀어낼 수 없다는 거죠. 문장 형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용사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이 명사구를 만들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영어를 복잡하게 하는 건 문장 형식이 아니라 바로 형용사 시리즈와 부사 시리즈라는 수식어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책에 대한, 즉 보충 태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40분이 넘었네요.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이거 한번 읽어보면 문장 형식을 대충 이해하고 나면 각 형식에 자주 사용되는 동사를 정리해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는 이해고 활용은 활용이니까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충 태그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수식어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강의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꼭 끝까지 요거를 다 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맵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각 시리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복잡한 문장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